친정 부모님, 언니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 여행 최고. 엄마 아빠 모시고 유럽 가는 꿈이 드디어 이뤄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해외 바이어 미팅이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 여행이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 첫 제삿날의 말이야.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시댁과 친정 사이를 오가며 살림하며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두 아들을 키웠는데 큰아들 대수는 초등학교 교사인 정은과 결혼했고 작은 아들 민수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수진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두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확연히 달랐어요. 수진이는 겉보기에 더 완벽해 보였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저한테 선물도 자주 사다 주고 늘 밝은 모습으로 대해줬거든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다정했어요. 화장품 회사에 다녀서 그런지 말솜씨도 좋았고 웃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반면에 정은이는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묵묵히 시댁 일을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수진이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어야 늙어서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은이는 착하긴 하지만 좀 무뚝뚝해 보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제삿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첫 번째 제사라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런데 맏며느리 정은이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제사 준비는 어떤 거 도와드리면 될까요? 정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준비하면 되겠죠.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장 다 볼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역시 큰며느리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사 당일에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어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민수 오빠도 그날 중요한 미팅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진이의 표정은 정말 미안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알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 첫 제사인데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하지만 며느리를 다그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손주들 사진을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정은이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인스타그램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이들 사진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인스타그램. 처음엔 이런 걸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75살에 무슨 인터넷이냐고요. 어머니,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정은이는 친절하게 계정을 만들어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손가락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하지만 손주들 사진을 보는 재미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와.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구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 참 신기한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정은이가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 놀이터에서 뛰노는 모습,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정은이가 참 꼼꼼하구나.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텐데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추천 계정에 뜬 다른 사람들 계정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꽃 사진도 많이 올리고 손주들 자랑도 하고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서 손주들 사진에 하트를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소통이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계정도 구경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추천 계정에 나식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계정을 발견했을 때는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우리 작은 애는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구경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른 채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고 정은이는 묵묵한 큰 며느리였습니다. 제사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기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걸 바꿔놓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작은 핸드폰 화면에서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스타그램에 익숙해지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수진의 계정을 발견한 후 자주 들어가 보게 되었고 며느리가 불편할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계정을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아, 수진이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구경 삼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수진이의 게시물들은 참 따뜻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저녁 식사.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런 글과 함께 저희 집 식탁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이에요. 가족이 최고예요. 따뜻한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내용들도 많았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참 착하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댓글들도 훈훈했어요. 효부네요. 시어머니와 사이 좋은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이런 댓글들에 수진이는 이렇게 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거죠.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가 며느리를 잘 골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진이 계정을 구경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획한 여행 떠나요. 여행.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 너무 기대돼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에는 여행 가방과 항공편 예약 확인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출발일이 바로 제삿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해외 바이어 미팅이라고 했는데 여행이라고 하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 수진이 계정이 맞았어요. 그런데 해외 바이어 미팅이 아니라
가족 여행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언니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 여행 최고. 엄마 아빠 모시고 유럽 가는 꿈이 드디어 이뤄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해외 바이어 미팅이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 여행이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 첫 제삿날에 말이야.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저녁 식사. 가족이 최고예요.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영정 속 남편이 안쓰럽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해 제사 대신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택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은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정은이는 알고 있을까? 수진이가 여행 간다는 걸 정은이도 알고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은이도 알고 있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은이가 돌아간 후 다시 수진이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더 올라와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시작돼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럽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거 멋있어. 효녀네요. 가족이 최고죠. 그런 댓글들에 수진이는 이렇게 답했어요. 가족이 최우선이죠.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가족이 최우선?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한 걸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사진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어요. 해외 바이어 미팅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삿날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이렇게 잘못 본 적이 있었을까요?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가슴이 무거웠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년이 흘렀다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진과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팅 때문에 참석 못해서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한두 번 해본 것 같지가 않아. 뻔뻔해. 손가락이 떨렸어요. 지금 파리에 있으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본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은과 대수, 그리고 손주들이 일찍 왔습니다. 어머니,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은이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제사 준비는 다 됐어요.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정은이의 배려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정은이가 혼자서 제사 준비를 다 해줬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손주가 남편의 영정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세요? 응. 그래.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오에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수진이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정 속 남편이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속이고 친정 식구들과 파리에 갔어요. 이건 당신과 나, 우리 집안을 기만한 거예요. 저를 올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은이가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삼촌은 왜 안 왔어요? 손주가 물었어요. 삼촌은 일이 있어서 못 왔어. 정은이가 대신 대답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겨진 집에서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친정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파리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가고 싶어 하던 곳에 드디어 왔어요.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에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더 화가 났던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효녀네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거 정말 멋있다. 가족사랑 보기 좋아요. 그런 댓글들에 수진이는 이렇게 답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최우선이죠. 가족이 최우선? 그럼 저는 뭐란 말인가요? 시아버지는 뭐란 말인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혼잣말이 터져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도 아니란 말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수진이의 거짓말과 그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가 75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정은이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응. 그냥 그래. 제사 이후로 계속 울적해 보이세요. 정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순간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은아. 아버지 제삿날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간 거 알고 있었니? 정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회사 핑계 대고 가족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고민했는데 그럼 너는 왜 말 안 했니?
어머니 마음 상할까 봐서요. 정은이가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의 평소 착한 모습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정은아, 내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고맙다. 어머니, 내가 바보 같았어. 그런 너를 몰라보고. 정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날 정은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그래. 이제는 괜찮다. 하지만 수진이의 여행 사건을 안 이후로는 제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신뢰라는 건 원래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는 누가 진짜 가족이고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지낼게요. 그게 당신도 원하는 일이겠죠. 영정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수진과 민수가 며칠 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손에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몸에 좋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수진이는 거실에 앉더니 평소처럼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차가워진 저의 얼굴을 보더니 갑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첫 제사인데 참석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회사 일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수진을 보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우려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얼마 전에 정은이 덕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 알고 있었니?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인스타그램을 할 줄 아신다고요? 우연히 내 계정이 나한테 추천으로 뜨더구나.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제삿날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온 거 잘 봤다. 사돈어른들이랑 아주 다정하게 재밌는 여행을 했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75년 살아오면서 그런 배신감은 정말 처음이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노인네는 진심과 거짓을 금방 구별한단다. 살아온 세월이 있거든.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보여준 착한 모습들이 얼마나 다 가식이었는지 내가 그때 알겠더구나. 어머니, 정말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회사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럼 왜 공항에서 꿈이 드디어 이뤄졌다고 썼니?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이면 그런 말이 나올 리 없잖아. 그리고 엄마가 가장 가고 싶어 하던 곳이라고도 썼던데.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미팅이 잡혔다면서 친정 식구들과 미팅하는 거였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그게, 수진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가는 것까진 이해해.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시아버지 첫해 제삿날이어야 했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내 수진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겠죠. 어머니,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지 저는 제사라는 건 정말 불필요한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해봤자 어차피 안 통하실 것 같아서 굳이 말씀 안 드렸던 것 뿐이에요. 이게 진짜 내 속마음이구나? 전 앞으로도 제사 준비는 참석하고 싶지 않네요. 수진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마음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감정이 밀려오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워. 어머니, 이번 건 하나로 이러시는 건 너무하세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거짓말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수진아, 난 내 눈물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 세심함. 나는 정말 진짜인 줄 알았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진심이었다면 시아버지 첫해 제삿날에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지 않았겠지. 진심이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지. 수진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난 내가 미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만 실망이 너무 커. 그리고 앞으로는 굳이 억지로 다정한 척하지 않아도 돼.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로 편한 관계로 지내자.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그대로의 관계 말이야.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그 거짓말 한 번으로 이러시는 건 너무하세요. 수진이가 뒤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마음 한편이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가짜 다정함에 속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실해졌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하고만 지낼게요. 영정 속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많이 울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수진이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용서는 하겠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엄마,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금이 가면 부쳐도 자국이 남는 법이거든.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수진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더 나쁜 놈이야. 수진이는 며느리라 해도 너는 아버지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버지 첫 해제사에 거짓말하는 와이프 따라 여행을 가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더 동조했을 뿐. 절대 막지 않았어. 엄마, 저는 그날 민수도 할 말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재산 정리해야겠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남편의 얼굴을 비췄어요. 진짜 마음으로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물려줘야겠어요. 영정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셨나요? 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칠 후 정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아,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 봉투 들고 이 변호사한테 가거라. 정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나중을 위해 준비해 둔 거다. 정은이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가진 거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이제는 알겠더구나.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은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알지. 그래서 더 마음이 가더라. 정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 거 다 주고 싶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은아, 내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야. 그 말에 정은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다, 정은아. 그날 이후 수진이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민수가 직접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었던 국화는 져가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놓은 화분엔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그 흔한 문자 한 통, 사진 한 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예상했기에 서운하기보다는 이제는 그조차 익숙했어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마음 한편이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정은이가 매주 반찬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갈치조림 해왔어요. 고맙다. 정은아,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은이의 다정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주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대단하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밝게 만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은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공원에 같이 가요. 나도 가도 될까? 당연하죠.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가자고 했어요. 공원에서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며 행복을 느꼈어요.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예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은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15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같은 성을 쓰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늦었지만 그 깨달음 덕에 제 마지막은 후회 없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은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뭘 사실 거예요? 손주들 좋아하는 과일 좀 사자.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시장을 걸으며 정은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은아, 그동안 고마웠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저야말로 어머니께 감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동서 생각은 안 나세요? 가끔 생각나지. 동서에 대한 감정이 어떠세요? 미워하지는 않아. 다만 실망이 클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당신,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억지로 마음을 줄 사람이 아닌 진짜 내 편인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선택이니까요. 영정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인생이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